오늘 할 부분은 뭐냐면요. 여태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력서 템플릿을 이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템플릿이 이제 쉽게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이제 자신의 연락처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서머리 말하자면 그런 것도 있고 그거를 job objective라고 해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파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summary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쓰기 나름이에요. 항목 이름을. 그다음에 education은 보통 뒤에다 많이 쓰는데 학생인 경우에는 education이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뭐를 훈련을 했는지. 그러니까 education을 이렇게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student라고 해 놨는데 굳이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education에 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employment history라고 잘 안 하고 우리가 professional experience나 experience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신의 직업 경험. 그런데 이런 거 쓸 때 주의할 게 뭐라고요? 자신이 apply 하고 있는 자신이 구직을 하고 있는 그 직업과 관련된 경험으로 추려라. 거기에 집중을 해라. 그게 주의가 된다고 해야죠. 그다음에 skill하고 오늘 어 employment history 그러니까 professional experience 부분을 할 겁니다. language하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skill부터 볼까요? 죄송해요. 저희 강아지가 좀 뭔가를 요구를 하고 있어서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로 갈게요.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Skills. 들리나요? 영상 소리가? 네. 들리나요? 영상 소리 들렸어요? 다시요? Clearly, this isn't one of mine. But we all have skills that employers want. In 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인제 슬라이드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스케일이 뭔지, 우리 왜 이게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거 설명할 겁니다. 본인들의 직업이 한 분은 네. 이용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 그러셨고요. 한 사람은 지금 플라이트 어텐던트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어디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플라이트 어텐던트와 관련된 항목을 조금 더 많이 할게요. skills. Clearly, this isn't one of mine. But we all have skills that employers want. In particular, they want employees who have the right mix of soft skills and hard skills. Hard skills Sorry. 뭔가 건드린 것 같아요. are technical knowledge or training gained through any life experience in your career or education. For example, if you've worked in food service or retail, you might know how to use a point of sale system. O si estudiaste algún otro idioma, podrías hablarlo perfectamente. Soft skills, on the other hand, are abilities that can be applied in any job. Think people skills or social skills. These are skills like leadership, lunchtime, problem solving, and organization. Still not sure what skills to list? Here are 10 of the most common. Remember, employers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skills on your resume. Well, I think that's everything. 예. 여기서 인제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스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스킬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맨 처음에 하드 스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드 스킬은 뭐냐? 요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드 스킬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직업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취득한 그런 스킬을 하드 스킬이라 그래요. 뭐 컴퓨터 능력이라든가 언어 능력이라든가 language competence 아까 있었죠? 뭐 스페인어를 막 자유자재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에서 어떻게 현금 출납기 뭐 이용하는 거나 이렇게 재고 관리나 뭐 이런 거를 다 잘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 나왔네. "You may be able to speak it fluently." 이런 식으로 foreign language로 이렇게 아주 융통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아주 잘 능숙하게라는 말이 또 생각이 안 나. 가끔가다 이렇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능숙하게 할 수 있거나. 그럼 소프트 스킬은 뭐냐? 우리가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냐면 그 직업에 맞는 그런 퍼스널리티 성격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킬이 소셜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 사교적인 그런 스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 보시면 리더십. 음. 플라이트 어텐던트한테 특히 중요한 게 리더십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머전시 상황이 벌어졌어. 갑자기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돼. 그럼 비상 착륙을 해야 되면 딱 승무원이 하는 말에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탑 10 resume skill에는 이런 게 있다. active listening 능동적인 그런 청취, 아주 적극적으로 청취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거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코딩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 제일 잘 나가죠. 뭐냐 지금 막 너무나 많이 원해. 근데 저희가 그런 거는 아직 없고 conflict resolution 그러니까 problem solving 이런 말도 쓰고 conflict resolution 이런 말도 쓰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challenging customers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좀 진상 손님이잖아. 나에게 도전을 주네. 조금 좀 troublesome 문제가 되는 그런 손님들 아니면 그런 손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이거를 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지? 손님 간에 그런 패신저 간에 문제가 있어. 그런 거 갈등 해결. 아니면 상사하고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갈등 해결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positively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efficiently 능률적으로 해결을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creativity는 창조성이에요. 창조성은 물론 직업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창조성을 요구하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플래닝을 맨날 해야 되니까 creativity 되게 중요하죠. risk taking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승무원은 위험을 감수하면 안 돼요. 항상 안전, 완전히. 획일화된 규칙이 있어요. 따라야 될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adaptability 이거는 모든 직장인한테 되게 중요하답니다. 적응 능력, adaptability. 그래서 if you go into the new environment 만약에 새로운 환경에 갔어. 뭐 적응을 못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적응 능력이 없으면 you cannot survive. 절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daptability 그래서 if you have these kind of skills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면 you will succeed. 이렇게 성공하게 될 거예요. customer service 이거 customer service는 여러분은 다 어디에 있어요? You are engaged in hospitality industry. 그러니까 사람들을 접대하는 그런 서비스 직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customer service. 막 customer oriented, customer centered 이런 표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다음에 customer service mind를 customer service mindset 이런 말을 써야 된다. 마인드 아니고 mindset. 그다음 public speaking 같은 경우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잘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세일즈맨이나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중요하죠.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negotiation 협상 이것도 예를 들면 negotiation은 뭐 모든 군데서 다 모든 데서 중요하지만 계약을 성사시킨다든가 그다음 종류들은 negotiation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time management는 모두의 덕목. 진짜로. 만약에 flight attendant가 시간에 딱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비서직이다. secretary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업이든지 정시에 출근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딱 keep the deadline을 지켜야 되고 그 시간 안에 뭐를 준비를 막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time management예요. 그래서 이런 게 skill이다. 그래서 soft skill, hard skill 이렇게 나뉘어진다. 그러면 best entry level resume skill에는 soft skill만 여기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 그래서 그냥 쭉 보시면 제가 했던 리더십, 지도력, 본인한테 맞는 스킬을 소프트 스킬을 여기서 골라보세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스, 디테일 오리엔티드 이게 뭐냐면요. 제가 포인트를 잠깐만 사용하겠어요. 디테일 오리엔티드는 세부적인 거에 세부적인 거 중심이 되게 꼼꼼하다. 아주 하나도 놓치지 않아. 근데 이게 장점이에요, 요거는. 근데 요거를 약간 말을 바꿔서 단점이 되면 뭐냐면 시간이 쪼끔 오래 걸리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detail oriented 꼼꼼해서 빠짐없이 없다. 그다음 teamwork 다른 사람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한다. 나 혼자 일하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팀워크가 많은데 가장 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코딩, IT 디벨로퍼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코딩을 자기가 막 아침부터 밤까지 막 하지만 프로젝트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정해서 회의하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 나가자. 팀워크가 중요한 거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음. 골치 아파지는 거죠. self motivated 이거는 자기가 자신을 동기부여하는 거야. '아 으쌰으쌰. 난 잘할 수 있어.' 일이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1번 하세요, 2번 하세요, 3번 하세요 하지 않아요. 특히 외국 회사에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일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역할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일을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끝마쳐야 되겠다. 그런 거를 본인이 하셔야 되고요. honesty 정직해야 되죠. 돈하고 관련되잖아. 그리고 맨날 거짓말해 상사한테나 동료한테나. 그러면 이게 대인관계가 형성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죠. 그다음에 adaptability 그 중요한 적응 능력. physically fit은 왜 써놨냐면요. 이게 중요한 직업이 있어 의외로. 그럼 내가 바깥에 나가서 막 곡괭이 들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physically fit이 뭐냐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stamina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physically fit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승무원들 뭘 해야 된다고요? 무거운 그 가방 위에다 들어 올려줘야 돼 실제로. 제가 요청하면 해야 돼요. 보통은 그래도 다행히 10kg 이내예요. 네 10kg 이내지만 그 위쪽에 컴파트먼트에 올린다는 것은 쉽진 않죠. 그래서 physical fit 그다음에 호텔 프런트 데스크도 마찬가지야. 물론 짐을 나르는 벨보이가 있어요. 있지만 나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listening 듣기 능력. 이게 듣는 게 영어 청취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잘 경청해 주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뭔지 듣고 해결을 해 주는 것까지가 리스닝이고요. problem solving 아까 비슷한 거 얘기했었죠. conflict resolve 자, conflict resolution 그 비슷한 거죠. problem solving, critical thinking skills 비판적인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이게 필요한 직업도 있죠. interpersonal skills 이게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이걸 잘하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하고 참 친구가 잘 돼. You can make new friends. 진짜로 새로운 친구를 막 잘 사귀어. 그럼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서비스 직업, 세일즈 직업 그런 것들은 다 interpersonal skill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active learning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뭐 이렇게 에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배워야 되고 perceptiveness 지각 능력 이거는 어떤 데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decision making 어떤 직업에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decision making 이거는 의사결정. 음 승무원도 이게 되게 필요해요. decision making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의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they sometimes make a fast decision. 아주 굉장히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위급 상황에서 in emergency. 그다음 persuasion. 막 어떤 손님이 막 제가 얘기했죠. 비상문 막 열려고 그래. 다 죽잖아요. 음. 그런 사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빨리 생각을 하고 해결해야 되고
persuasion, 설득 능력.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서 내 말을 따르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능력. negotiation하고 비슷하죠. 아까 협상. customer service. 요즘 현대 사회는 customer service 없이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정확하게 20년 전하고 10년 지금 10년 전 지금하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달라요. '서비스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업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사들 중에. 커스터머 서비스가 병원에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직업에. 그다음에 psychology, 심리학, dependability 이거는 왜 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런 것도 소프트 스킬이야. 의존성, compassion, 연민, 누구를 동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소프트 스킬이에요. 그럼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여기 프로 팁이 있어. Don't lie. 거짓말하지 마세요. 스킬에 대해서. 제가 레주메에 항상 college student 레주메에 대해서 하는데 항상 뭘 하기 쉬우냐면 자기도 모르게 부풀리기 쉬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you will get tripped on in the interview. 인터뷰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인터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들은 보통 3번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터뷰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그나마 쉽게 끝난 30 분,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심층 면접이에요.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속여도 다 발각나. 그래서 이력서를 7초 본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력서는 이렇게 쓱 보고 '그래 인터뷰 오라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자신의 능력 그리고 display certification central to the job offer first. 이게 뭐냐면 그 구직이 있잖아요. 구직란 보고 그거에 중심되는 certification 자격증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딱 제시를 해. 그리고 consider leaving unrelated certification. 그러면 레주메에서 관련이 없어. 그 직업, 내가 신청하고 있는 직업에 그럼 그건 좀 빼버리는 것도 생각을 해보도록 아니면 그런 거 없어. 관련된 게. 그러면 그거를 잘 포장은 해야 되겠죠. 관련 연결은 시켜서 레주메에 모든 직업이 있는지 레주메에 연관은 시킬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해놨어요. 음, 영상에 나오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leadership, flight attendant 이런 사람한테 communication 중요하고 teamwork 중요하고 adaptability 되게 중요하고 physically fit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요거 이제 긁어 가지고 넣어 줄까요? interpersonal skills 그다음에 decision making, customer service 이런 거 중요하다. 제가 포인트 옵션을 없애 버리고 요거를 채팅 sorry. 땅에 긁어서 넣어줄 수 있나? 안 긁어져. 제가 왜 해 놨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지? 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아까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캡처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자 hospitality 그런 접대부문의 호텔 스태프에 대한 hard skill하고 soft skill을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를 쓰는 게 만약에 제가 intermediate야 그것을 조금 향상시켜야 돼요. 이건 중간 수준이니까 advanced나 상급이나 expert 전문가 수준으로 올려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bilingual이라는 것은 내가 네이티브 스피킹이야.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야. 두 개 국어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bilingual인데 여기다가 communication available 이렇게 쓰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코리안은 할 수 있는데 English 그러면 English 의사소통 가능하다면 English communication available 이렇게 쓰셔야 돼요. bilingual은 이개 국어를 다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소프트 스킬은 이런 거예요. 자신의 소프트 이게 이제 학생 샘플이에요. guest service, advanced 상급이야.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interpersonal skill 개인 간의 스킬은 expert
전문가야. 본인의 스킬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Communication expert야. Collaboration 협업 expert 전문가야. Physically fit intermediate 이러면 이제 승무원 되기 힘들어. 이 중간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신체 건강한 거. 최소한 어드밴스드는 써야죠. Problem solving intermediate. 물론 거짓말은 하면 안 되지만 intermediate은 조금 이렇게 어드밴스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자, 또 이런 스킬이 있어요. 계속 나온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decision making skills. 의사결정 능력. 보통 우리가 decision maker는 사장님이 보통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장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네.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리고 interpersonal skill 완전히 외우세요. 자, 대인관계 기술이고요. organizational skill.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organizational skill. 조직 능력인데요. 뭐를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1, 2, 3 완전히 조직되어 있는 사람. 조직 능력. 그다음 writing skills. writing skill은 문서 작성이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다음 communication skill. 이게 지금 비서직이거든요. administrative assistant, resume skill로 쓴 건데 비슷한 게 많죠. decision making, interpersonal,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customer service, time management.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머릿속에 외우세요. customer service skill, time management, 시간 관리. 아주 정각에 아니면 keep deadline. 그렇죠? 데드라인을 잘 지킨다는 거 어떤 일에. attention to detail은 비서니까. 비서는 모든 일에 뭐를 해야 돼요? 이거 좀 이거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나? presentation. 예. 이거 전에는 됐다. attention to detail. 그래서 세부적인 거에 아주 꼼꼼함. 자, 드디어 어제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flight attendant가 있어서 flight attendant resume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어요. 여기 보시면 there's one more thing you should know. Becoming a flight attendant is extremely competitive. 이게 뭐냐면 승무원이 되는 게 굉장히 경쟁력이 심하다는 거야. 저희도 알고 있어요. 서비스 직종 중에서 가장 봉급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 demanding. 너무 힘들어. 그러면 to land an interview. 그러면 인터뷰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인터뷰를 받으려면 우선 레주메가 통과돼야지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perfect resume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You will need an impeccable resume that shows the right mix. 그럼 뭐를 아주 잘 믹스를 하냐면 personality, 자신의 직업에 필요한 성격, customer service skill, 고객 서비스 skill, 그 다음에 presentability. 이것도 필요하다는데요. presentability. 대표성. 그러면 how do you strike that balance and land one of those coveted training spot? This guide, along with our field-tested template resume builder tool, will allow you to.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드대로 하면 너는 레주메를 잘 만들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 understand the airline industry, 항공산업, 항공계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에 맞는 레주메가 좀 약간씩 틀린 게 있거든요. 그리고 hiring process를 이해를 해야 돼요. 채용 과정. 그 레주메를 각 항공사의 요구에 맞춰서 tailor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양복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짜 맞춰야 돼요. tailor. 당신이 지원하고 있는 항공사에 항공사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previous experience를 가장 잘 강조를 해라. recruiter 굳이 그러니까 뽑는 사람의 눈에 채용자의 눈에 딱 띄게 recruiter 하니까 생각난다. 실제로 이제 미국은 굉장히 recruiter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 벌써 이 직장에서 예를 들면은 구조조정이 있어. 구조조정이 있어 가지고서는 다운사이징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뭐 30% 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회사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자신들이 필요한 직업이다 그러면 막 연락이 와요. 이메일로 막 와요. job offer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30% 뿐만 아니라 100% 사람들한테 막 오는 거예요, 오퍼가. 그래서 "우리 회사 이런 거 있는데 너 올래?" 어 그러면 나 다른 데 저기 면접 잡혀 있어." 그러면 벌써 우리 거 더 먼저 봐." 목요일에 잡혀 있어." "우리 화요일 날 봐줄 수 있어. 우리 회사에 화요일 날 와."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요, 진짜로. 그러므로 업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주메 통과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미국은 공채라는 개념보다 이렇게 어떻게 알아 가지고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프라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 모르면 음 힘들죠. 물론 처음 대학 나와서 뭐 좋은 대학에 좋은 뭐 아주 컴퓨터 쪽에 아주 좋은 과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큰 회사에서 데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본인들이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직난 보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하고도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대인 관계를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아 우리 직장에 이런 좋은 직업이 났어. 직위가 났어. 너 우리 여기다가 어플라이 해 빨리." 그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Choose the most relevant skills. 가장 연관성 있는 기술을 골라야 돼요. 내가 플라이트 어텐던트네. 저는 굉장히 디테일에 저기 하고 수줍음이 많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일하는데 완벽하게 해요.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당신의 능력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당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특징, 관련된 기술 이런 거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저희 job description 저번 시간에 봤었잖아요. job description을 아주 자세히 읽어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항공사는 보통 이런 거거든요. Safety and comfort of passenger예요.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해요. 첫 번째 목표가. 그쪽에 관련된 거. 그거는 뭐냐면 요거예요. 어려운 승객이라고 써 놨어요. 여긴 difficult customers. 자, 얼마나 어려운 승객들이 많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challenging customer, difficult customer. 우리말로 하면 진상 손님을 dealing with, 다루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거, 알고 있는 거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위급 상황을 잘 다뤄야 돼요. emergency. 스 플라이트 어텐던트 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preparing 모두 다 잘할 것 같지만 preparing all aspect of the cabin의 모든 면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your charming personality 아주 매력적인 성격이 아주 큰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don't forge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you are ready to make a safety a priority. make safety a prior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상을 주는데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를 최우선으로 하냐면 safety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priority. 제가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top priority. What is your top priority? 너의 지금 가장 해야 되는 최우선 과제가 뭐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야? 그럴 때 여기서는 항공사에서는 passenger의 safety가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considering ATS는 이건 뭐냐면은 applicant tracking system이라고 해 가지고 뭐 말하자면 어 그 지원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job posting 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크루터가 딱 보기에 애플리컨트들이 이렇게 하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지? 인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좀 적절한 사람이야.'라고 먼저 알 수 있다. 두 번째 프로파일 서머리. 예. 성격, 경험, 스킬 보여줘라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스킬 들어간다고 했어요. 엽. 너무 많아서 자 이거요. Flight attendant hard skill.
한번 차분히 보고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을 여기서 찾아서 적어 놓으세요. It's a good idea to include the harder skills you use every day aboard the craft. Aboard the craft. Things like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승무원들이 그 비행기 탔을 때 매일 사용하는 스킬이 뭐냐? Food and beverage preparation. beverage preparation. 음식하고 음료를 준비하고 safety demonstrations. 안전에 대한 그런 시연을 보여준다 그랬죠. 뭐 구명조끼 입고 이렇게 불고 이런 거 해주잖아요. Flight reports. 보고서도 쓰나 봐. Cabin checks. 캐빈도 확인하고 그러면 sample skill listing example은 보면 스킬을 보면 cabin check before and after flight. 그렇죠. 비행 전이나 후에 cabin 선내를 확인해요. cabin check. 배우죠. 이거 실습도 가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기술로 내가 이거를 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기술로 해 놓으세요. safety demonstration. 이것도 하셔야 돼요. 되도록 기회가 있으면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간다. 그럼 가셔야 돼요. Safety demonstration. 위급 상황이 왔을 때 뭐 안전에 대한 그런 시연, 위급 상황 오기 전에 해야죠. 이거는 procedure 절차. With excellent attention to details. 여기도 디테일이 들어가네. 세부적인 거 아주 꼼꼼하게 다 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부 사항이 아주 훌륭하게 신경을 쓰면서 세부적인 거. Food and beverage serving. 그쵸. 이거 serving은 기본적인 거죠. serving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저한테 시켜보세요. 저 못해요. 훈련 안 돼 있어서. 전문적인 직업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preparation. 준비. 준비도 딱딱딱 맞춰서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가죠. 전에 한번 미국 항공사 탔다가 아니 비버리지 준비를 하는데 막 덜그럭덜그럭 시끄럽시끄러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 바로 앞에 좌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열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한국 항공사 직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외국 항공사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거의 뭐 50 대도 봤고요. 저는 뭐 40 대, 30 대는 뭐 기본으로 보는 것 같아요. 20 대를 본 적이 거의 없어. 자, 국제항공으로 가나 봐. preparation, 그다음에 emergency management. 위급 상황이 닿았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excellent listener. 이것도 잘 들어줘야 되나 봐. 고객의 요구. 이렇게 비상벨 누르면 이제 손님 뭐 필요하십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와서 잘 들어주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참 골치 아파요.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fast learner 이게 중요하죠. 어느 직업인지. 빨리 배워야 돼. 걔가 빨리 습득하는 사람이야. fast learner. friendly disposition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friendly personality와 disposition은 기질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타고난 기질, 성격. 아주 친근해. 네. friendly해. 음. 저도 항상 친근하고 싶은데 저는 완전 정반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너무 차갑게 보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친절하게 보인다.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을 닫고 있으면 되게 차가워 보이나 보죠. physical and mental stamina 이게 바로 아까 physically fit 했었죠. 그 physically and mental stamina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적어 보셨나요? 자, 그러면 hard skill 이거 hard skill이 아니고 이거 hard skill이에요. 자, soft skill 봤어요. 이게 섞여 있어 근데. soft skill for flight attendant. soft skill guest service예요. customer service. 요렇게 이렇게 막대 그래프나 이렇게 땡땡 점 5개를 사용을 해서 자신의 수준을 좀 설명을 해 주면 이력서에 딱 보기 좋겠죠. 그래서 바가 여기 5개까지 갔어. 근데 얘는 4개까지 간 거야. physically fit은 4개. calm attitude. 차분한 태도요. 되게 중요하죠. 위급 상황에서 막 내가 더 당황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차분해야 돼요. 이건 직업적으로 가져야 되는 성격이에요. collaboration, 협업해야죠. 다른 사람들과. communication, 의사소통, interpersonal skills, 사람들 간의 네, 대인관계 기술 이런 것들을 expert라고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expert 해 놓으면 돼요. sorry. 제가 이미지로 갖다 놨나 봐요. expert. 여기 보면 advanced가 있고 intermediate이 있고 beginner이 있는데 beginner이 제일 못하는 거, 초보자. intermediate은 그거보다 좀 나은 거, 중급자. advanced는 상급자. 그리고 expert, 전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수준을 명시를 해주면 딱 보고 리크루터가 딱 보고 오, 괜찮은데? 인터뷰 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flight attendant 또 다른 거 갑니다. skill 이번 시간은 strong이라는 게 보이세요? strong 아까는 그냥 communication skills라고 했는데 strong communication skills 아주 communication skill이 뛰어난 거야. 근데 여기 봐봐요. orally and written 이랬는데 이게 제가 줄여놓은 거예요. 구두로 말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글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written으로. 글로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들은 음, 작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 할 수 있어요. 뭐 SNS 그 관리하는 사람도 됐고 SNS에 글 많이 올리잖아요. 모든 직종에 글 잘 쓰는 사람은 되게 효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written and orally both 둘 다 잘해야 되고 그러면 strong뿐만 아니라 이렇게 exceptional communication skill 아주 예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excellent 이거는 잘 알죠. 훌륭하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그럼 요 형용사 중에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뛰어나. 그러면 여기 세 개 중에서 골라. strong communication skill, exceptional communication skill,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 나온다. CPR. 이거는 뭐 의과대학이 아닌데 CPR하고 First Aid가 나와. CPR. 이거 많이 봤잖아요. 심장. 그거 뭐 한다 그래요? 심장 뭐 제동기 이런 거 사용해 가지고 사람 심장 소생술이잖아요. CPR. 해야 될 때도 있죠.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누가 심장마비를 느꼈어. 응급 상황에서 해야 된다. First Aid. 네. 이건 첫 번째 인제 위급 응급 조치 같은 거 해야 되죠. 뭐 갑자기 뭐가 이렇게 베었다든가 그러면은 뭐라도 와 가지고 해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를 잘 봐요. CPR하고 First Aid 보니까. 얘는 호텔에 있는 직원들도 다 필요해요. 서비스 기술이 있는 직원들은. CPR까지는 호텔에 없을 수 있지만 First Aid는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English, Spanish, Italian, Korean 여기 또 English 왜 써 놨어? Chinese, Japanese, Spanish.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따로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쪽도 따로. 이거 제가 한꺼번에 몰아서 했는데 그럼 요렇게만 해 놓으면 만약에 이렇게 쭉 나열해 놨어. 4 개를. 그럼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라요. 그럼 리크루터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Recruiters can misunderstand.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능력을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스킬에. 그러면 이따가 언어에 대한 능력 표시하는 단위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2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요번에 인제 직접적으로 들어갈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인제 플라이트 어텐던트 지원하는 분들은 언어 능력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영어로 많이 주문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tolerant 해야 된대. tolerant? 이게 뭐지? 참을성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patient. 참을성이 많아야 돼. patient는 뭐 환자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처럼 참을성이 많은 이런 뜻도 있는데 왜 참을성이 많아야 되냐면 인내심이 많고 진상 손님들 있잖아요. difficult customer, challenging customers. 참을성 많아야죠. 진상 손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참을 게 많아. 내 성질 같으면 왜 이렇게 느려. 막 가는데 지금 거기다 놓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짐들은 위에다 오면 안 되고 밑에 놔야 되잖아요. 그 밑에 어디에 놔야 된다 그러는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
네. 꼭 있어요. 그럼 좀 참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다시 말해야 돼. 네. 저도 많이 참습니다. 어떤 때 많이 참냐면 숙제 안 해 왔을 때. 네. 그다음에 flexible 해야 돼.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키 스킬이에요, 플라이트 어텐던트한테. 그다음에 적응을 잘해. adaptable 해야 된다. 이거 형용사로 썼어요. 형용사로 쓸 수도 있고 명사로 쓸 수도 있어요. adaptability 이렇게. flexibility. 근데 요거는 명사로 써요. patience 이러면 좀 희한하다. 그치? 그러면 organization, 체계성, 조직화, 정리를 잘해. 체계성이 맞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organization이 있으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착착착 내 머릿속에 다 있고 그거를 서면으로 항상 회사에서 일할 때 주의할 게 뭔지 아세요?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라. 문서로 하든 문자로 보내든 톡으로 하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서면으로 무조건 이렇게 보고서로 했는데 요즘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문자로 남기는 것도 서면으로 남긴 거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남겨서 그 보관 잘 해 놔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체계성. 일을 어떻게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행기에 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는 프로시저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도착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되고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 team leadership 또는 그냥 leadership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건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건져야 되겠죠. 자, skills 그러면 language가 되게 중요해요. basic language가. 그러면 요거 스킬을 이렇게 써도 되지만 제가 요걸 보여줬었잖아요. bilingual, conversational, beginner, limited working proficiency 이거를 써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숙도를 반드시 내가 초보자인지 중급자인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네이티브 수준인지 능통한 사람인지 꼭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bilingual 그러면 네이티브 수준이야 거의. conversational 대화는 할 수 있어. beginner 초보자야. limited working proficiency 뭐 업무를 보는데 조금 한계는 있어.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런 표현도 있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뭘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왼쪽으로 쓸 수도 있지만 오른쪽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예요. elementary school이 초등학교잖아요. 그러면 elementary proficiency는 기본적인 능력, 기본적인 숙련도예요. proficiency라는 것은 능숙함이란 뜻이거든요. 숙련. 그러면 limited는 제한된 한계가 있어. 내가 일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은 조금 해. conversation은 limited working proficiency, 제한된 업무 능력. 그러니까 다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full professional proficiency, 완전한 업무 능력. 내가 저쪽에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하고 있어. 그럼 다 영어로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냥 full professional proficiency, 완전한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professional working proficiency 이건 전문적인 working proficiency 전문적인 업무.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전문적인 용어들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직업마다 뭐 회계사야. 내가 국제 회계사.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직장 그 동료들하고 의사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해도 만약에 회계 회사에다 갖다 놓으면 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전화나 받을까? 전화 받으면 고객이 뭐라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working proficiency가 중요하고요. native or bilingual proficiency 모국어나 이중 언어 구사 능력. 이제 모국어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이라 할지라도 직업에 관련된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런 걸 어떤 때 느끼냐면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인제 해외에 말하자면 해외에 있는 인제 바이어들이나 뭐 이런
그 클라이언트하고 인제 통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걸 요구할 때가 있냐면 이런 뭐 이렇게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면 번역도 사실은 뭐 이런 코딩 쪽이나 뭐 이런 것도 번역을 하긴 하지만 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다 하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 영문과 출신인데 그리고 테스토론학과 출신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다 영어로 공부하고 '아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얘네들은 이 업무에서 똑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공부를 하고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통역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페셔널 업무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공 만약에 크루 캐빈이다. 그러면 그런 크루다. 캐빈 크루다. 참. 캐빈 크루면 캐빈 크루로서의 전문 용어가 있겠죠? 야, skills. 플라이트 어텐던트 스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뽀개고 있습니다. 자, 플라이트 어텐던트는 실제 이런지 모르겠어요. enjoy working with people. 사람들하고 일하는 거 좋아하나요? 그렇대. 그다음에 strong customer service skill. 아주 강력한 서비스 기술이 있대요. 고객 서비스 기술이 있고 appreciate traveling, seeing new places.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여행을 하고 새로운 곳에 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comfortable working. 근데 여기가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long or unusual hours이야.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가지면 긴 시간을 일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이지 않은 시간을 일해야 돼. 그렇죠. 14시간 비행을 해요. 만약에 인천에서 뉴욕까지 14시간이야. 비행 시간만 14시간이야. 근데 그 앞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시간 그 이후에 정리해야 되죠. 그것까지 따지면 음 몇 시간일까? 최소 16시간, 17시간? 어 제가 보기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또 중간에 자지도 못하죠. 이렇게 물론 순번을 정해서 쉬긴 하지만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attention to detail이 첫 번째 덕목으로 나왔어요. 세부적인 거에 아주 꼼꼼한가 봐. 왜 꼼꼼하냐면 여기 flight attendant 해야 되는 말이 monitor passengers for problems or suspicious activities. 좀 문제나 의심이 되는 행동에 대해서 손님들을 감시를 해야 돼. 이게 왜 나왔을까 봤더니 예전에는 비행기 테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손님이 좀 이상해. 네. 그럼 그거 감시해야 된대요. 그다음 be meticulous when doing safety checks on equipment and people. 꼼꼼해야 돼요. meticulous. 아주 그 안전에 대한 체크를 하거나 장비라든가 장비에 대한 그 안전 체크할 때는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 그래서 attention to detail이 들어가나 봐요. 그다음에 communication은 정말 많이 나와요. Flight attendant는 should 뭘 해야 되냐? Be able to speak clearly 해야 돼. clearly 아주 또렷하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머물러야 되고 막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우물우물거리고.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영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는 다시 얘기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인제 천천히 얘기해. 내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천천히 얘기해. 아니 좀 speak clearly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죄송하지만 I cannot hear you. 안 들린다. 근데 이제 거기다 정중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청각에 좀 문제가 있어. I have some problems with my hearing. So could you speak clearly? 좀 명확하게 좀 말해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confidently 이것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스킬 중에 자신감 있게 말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safety demonstration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에 대한 그런 시연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명조끼 입고 이런 거. 그리고 interacting이라는 것은 상호 의사소통 해야 되는데 passenger하고 crew하고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동료 간에도 crew하고도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also be courteous. courteous가 뭐냐면 courteous 예의 바르냐. 그리고 have a good listening skill. 아주 좋은 청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딱 50분이거든요. 너무 10분 쉬고 우리 59분에 다시 봐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자 인제 스킬을 그다음에 생각해 뒀다가 채팅창에 한번 자신에 맞는 스킬을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카톡으로. 네. 지금 59분 해 볼게요. 59분.